먼저 공통은 22번 빼고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운 시험지예요. 근데 선택이 좀 어렵더라고. 근데 미적분은 그냥 일반적인 거고 내가 느낄 때는 확통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분류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미적분 30번은 당연히 어려워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22번은 제가 풀 때도 빡셌어요. 쉽지는 않았고 너무 좀 약간 애매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져서 좀 해석해야 될 게 좀 많고요. 일단 가볼게요. 9번부터 한번 볼게. 자, 이제 4점짜리 처음 시작일 거야.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갔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라고 하면서 뭘 말하고 싶냐면 그래프로 이 주어진 식을 해석할지 식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겠지. 근데 이 친구는 정적분 독해를 원하는 것 같아. 이 문제는 먼저 정적분을 독해야 돼. 그 도함수에 대한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이잖아. 난 그렇게 독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3차 함수의 식을 작성하는 능력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애매하게 미분하지 말고 그 곱의 미분법에 대한 그 내가 손바닥 가리고 하는 거 있죠? 그 생각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좀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친구의 정적분을 처리해 보시면 아마 F1 빼기 F0 이렇게 독해가 되시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친구는요 F2 빼기 F0이라고 독해가 될 거야. 근데 그게 다 0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요 F1이랑 F2랑 F0이 다 똑같다는 소리죠. 이거는 F1이랑 F2랑 F0이 다 똑같다는 소리야. 근데 뭘로 똑같은지는 몰라. 뭘로 똑같은지는 몰라서 뭐 어떤 값으로 같은지 모르니까 K라고 세팅을 하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3차 함수의 식 작성 적어 보시면서 fx는 x-1, x-2, x 플러스 k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1을 구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다고? 손바닥 가리는 신공을 알고 있다고. 여기다가 손바닥 가린 다음에 일단 1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이건 어차피 미분하면 0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됐죠? 이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갈게요. 자, 10번 문제는 상함수가 나왔어. 상함수가 나오면 주기성과 대칭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욕할 뻔했네. 나쁜 새끼야. 알았죠? 나쁜 새끼야. 자, 일단은 그 상악함수가 나왔는데 sin 2분의 파이 x야. 걔는 주기가 4겠죠? 주기가 4인 함수고 아주 친절하게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4라고 지금 인쇄되어 있죠? 아니네요. 5라고 인쇄되어 있네요. 여기가 5라고 인쇄되어 있고요. 여기가 4라고 쓰실 수 있어야 되고, 2라고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가 1이라고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가 3이라고 쓰실 수가 있어야지. 자, 그랬을 때 여기 y는 k라는 직선이랑 만나는 x좌표들의 합이 블라블라블라 돼 있어요. 몰라요? 여기 몰라요. 알파 나. 몰라요. 여기 베타라고 나. 하지만 여기를 감마라고 놓는 사람은 안 되지. 주기성을 고려한다면 여기는 이 친구에다가 주기를 4만큼 더한 거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대칭성. 주기성 내가 행동했고 대칭성을 고려한다라는 건 알파랑 베타의 정중앙이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저 친구가 2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지. 끝났어. 그러면 자, 정리. 세 개를 다 더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4. 여기 얼마라고요?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됐죠? 이렇게 되겠고 이게 얼마라고 돼 있냐면 4분의 25래.
근데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고 돼 있으니까 요게 2가 되겠고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더하시면 6이니까 천천히 계산. 6이라는 친구는 4분의 24. 그럼 따라서 약분 처리하시면 알파는 4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알파가 4분의 1이니까 베타라는 친구는 4분의 7이라는 친구로 정리가 되겠고, 구하라고 하는 그 숫자는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 소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시면 되겠죠. 아마 4분의 6, 또 다른 말로 2분의 3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음은 11번 문제인데요. 11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리해 놓은 키포인트는 기울기를 해석하는 거. 어떤 기울기냐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를 해석하는 거. 그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랑 AB의 길이가 2루트 5라는 거 맞죠?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랑 AB의 길이가 2루트 5라는 거, 그거랑 잘 결합시켜서 처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로그 방정식 계산하는 거. 이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자, 먼저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데요. 거기 봤을 때 이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죠.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요만큼의 길이가 2루트 5라고 했다고. 자, 이제 기울기 해석. 여기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2대 1의 비율을 가져. 2대 1이면 2대 1 대 루트 5인데 얘가 2루트 5라고 돼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요만큼의 길이가 2인 것 같고 요만큼의 길이가 4인 것 같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x좌표를, 지금 여기에 x좌표를 모르니까 t라고 놓고요. 그 다음 여기에 x좌표를 모르니까 t 플러스 4라고 놓으면은 저 길이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되죠. 저 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행동이. 그 다음에 내가 안 쓴 조건이 뭐냐면 요만큼의 길이가 2라는 거 아직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t 플러스 4를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t를 대입하시면 돼요. 요 함수랑 요 함수, 각각의 로그 함수가 지금 종속되어 있는 그 로그 함수가 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고 있는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2의 4x니까 거기다 t 플러스 4를 대입해요. 로그 2의 4, t 플러스 4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y는 로그 2의 2x니까요. 로그 2의 2x라고 2x 자리에다가 t를 대입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얘랑 얘랑 뺀 차이의 길이가 2라고 하는 거니까 등식을 만들어주는 거는 이렇게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됐죠? 그러면은 2라고 하는 저 숫자는 로그 2의 4니까 얘는 로그 2의 4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진수끼리 곱해서 8t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진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하면 끝나겠네요. 계산하시면 t는 아마 4가 나올 겁니다. t가 4야. 얘가 4가 되겠죠? 얘는 8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기 높이를 알아. 이 높이가 4라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는 저 밑변의 길이만 알면 끝나겠네요. 4를 거기다 대입했을 때 어디에다가? y는 로그 2의 2x에다 대입하시면 y는 로그 2의 8이 되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3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따라서 답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6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참 좋았겠네. 다음은 12번입니다. 빈칸 주변, 솔직히 다 읽는 스타일도 있고 빈칸 주변만 보시는 분도 있고 나는 좀 빈칸 주변을 먼저 보고 해석이 안 되면 위에를 좀 읽는 스타일인데 일단은 가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거기 바로 윗줄을 보시면 3an는 3 전개할게 3sm-3 sm-1 이렇게 되는 상황일 거야. 그럼 얘가 뭔데? 라는 게 궁금하지 않나요? 이 친구가 뭔지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윗줄을 좀 읽어보면 되겠지. 윗줄을 쭉 가보시면요. 요게 이런 게 써 있어요. 3sn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n 플러스 2 an 이렇게 돼 있어요. n은 2 이상이다. 사실 이런 데서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렇잖아. 인쇄 값이 아깝다고 저거 안 쓰면은. 그러면은
3S에는 이렇게 대체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n 플러스 2 an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이 친구는 여기에다가 n-1 대입한 거니까 n 플러스 1 an-1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아마 여기가 가인 것 같아요. 이게 가야. 얘가 가 블랭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정리하진 않을게 지금은. 이걸 잘 정리해. an으로 묶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러면은 an-1분의 an이라는 그 친구는 나가 나오는데 걔는 n-1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요게 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A10.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문제야? 그냥 A10을 구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는 건데 그냥 해설지 읽는 거지. 그럼 A10이라는 친구를 계산해 보신다면요. 이때 해볼까요? A10이라는 친구에서 뭐라고 있냐면 A1 곱하기 A1분의 A2, A2분의 A3 이걸 의미하는 것 같죠? 여기다 n에다가 2 이상일 때니까 이거 계속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A1은 맨 첫 번째 줄에 2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5 대입하시면 돼요. 계산하실 때 여기랑 여기의 그 차이가 2라는 걸 인지해 줘야 됩니다. 얘랑 얘랑 차이가 2라는 거 인지하셔서 제발 하나하나 나열하지 말고 대입하지 말고 차이가 2라는 걸 인지하셔서 얘는 1분의 3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까지 계산하라는 게 10까지 대입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 10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9분의 11이 되겠네요. 9분의 11이 되겠고 그럼 분위기 봤을 때 얘는 1, 2, 3, 4, 5, 6, 7, 8, 9, 9 얘는 3, 4, 5, 6, 7, 8, 9, 10, 11이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셔서 계산하시면요. 여기는 분모는 1 곱하기 2만 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겠고 여기는 이 친구는 3, 4, 5, 6, 7, 8, 9까지 사라지고 10 곱하기 11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지워주시면 얘는 110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말하기를 얘가 P라고 돼 있어요. 이게 P라고 돼 있고요. 구하라고 하는 게 뭘 구하라고 했냐면 GP분의 FP인데 GP라는 친구는 여기다가 P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P-1분의 P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1분의 P 플러스 1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럼 따라서 요거 지워지니까 남아있는 친구는 P-1이 되겠고 거기에다가 110을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109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어요. 저도 아침에 풀었잖아요. 13번 딱 보자마자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약간 이제 여기서도 살짝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수투니까 제가 워낙 또 수투를 또 자신 있어 하니까 자신감 있게 끌고 갔는데 자신감 있게 끌고 가세요. 자, 일단 최고 차이수가 1이고 F형이 2분의 1이니까 상수항이 2분의 1인 그런 3차 함수입니다. 자, 그럼 fx는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가시고 마지막 2분의 1로 끝난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함수는 fx라고 하는 함수 이 함수 있죠. 이 3차 함수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를 인정하시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존에 있던 fx라는 거는 그 3차 함수에다가 8만큼 올린 거예요. 자, 체크 포인트 함수의 평행이동이야. 일단 너는 함수의 평행이동을 해석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y방향으로 8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대로 8만큼 평행이동했다.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를 8만큼 위로 올렸다라는 소리는 평행이동이라는 건 선분의 길이를 제공하는 거라고. 요만큼의 길이들이 다 8이라는 거야. 그걸 인정해줘야 돼. 다 길이가 8이라는 거야. 8만큼 올라갔으니까. 일단 좋아. 요 정도의 생각으로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럼 당연히 일단 생각이 만약에 저게 이미지로 떠오르지 않았다면 요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보통 하는 행동이 뭐냐면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보는 감정은 싫잖아.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대입해봐도 당연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불연속이야. 무조건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gx는. 그리고 나서 거기 이런 말이 있죠. gx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여기는 f입니다. f-2야.
요 방정식인데 방정식을 해석하는 거는 요 그래프랑 이 그래프, 요 그래프 그 다음에 요런 어떤 상수값이랑 만나는 교점이 x좌표가 오로지 2만 있다고요. 오로지 2만 있다고. 그런데 그래프를 지금 이 타이밍에 그려도 괜찮은데 그냥 본질로 가시면 방정식의 근의 본질은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그냥 식으로 끌고 간다면 G2는 뭐죠? 여기다 2 대입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2 대입하면 되겠네. F2 플러스 8 이게 G2인데 걔가 F-2랑 같다라는 거야. 됐죠? 그러면은 너의 의미는 GX라는 걸로 해석 안 해도 되는 거야.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F2 빼기 F-2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요 소리라고. 다시 저 친구를 바라보시면요. 얘는 fx라는 그래프는 3차함수 그래프, 일반적인 3차함수 그래프인데 그 그래프가 f2 빼기 f-2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저 친구의 값이 마이너스 8이라는 소리라고. 됐나요? 자, 한번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계속 증가하는 함수라고 쳐봐요. 오케이? 3차함수니까 증가하는 함수라고 쳐보면 말이 됩니까? 2라는 함수값에서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 뺐을 때 어떻게 지금 음수가 나오냐고. 이 말인 즉슨 나는 지금 해설 강의 따위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풀어주고 이렇게 나발이고 아니라 요 식을 보면서 얘는 반드시 그 값이 존재한다. 존재하는 그런 3차 함수다 라고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제. 됐나요? 저거의 의미가 그런 느낌이니까 계속 증가만 하는 상황은 아니겠구나. 증가 감소가 뭔가 변하는 그런 구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확신을 갖고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데 조금만 더 이 식을 가지고 놀고 싶었는데 F2 빼기 F-2는 요 표현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요? 요거를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나는 요 문제를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식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fx라고 하는 함수는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그거를 미분하시면 식을 써볼게.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3x의 제곱 뒤에 몰라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되셨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한다는 거는 이 우함수 기함수 이거 꺼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얘는 2배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3x의 제곱 플러스 b dx 이렇게 하시면 그게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거니까 2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8라는 친구랑 지워주시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럼 얘를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b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렇잖아. 그냥 막 손만 움직이지 말고 아, 난 b를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지금. 그럼 b를 구하지 뭐. 나쁜 건 아니잖아. 어차피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난 처음에 그래프 해석했어요. 맞아요. 근데 나 수업 준비하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온 거야. 갈게. 얘는 x의 3승 플러스 bx 0부터 2까지 2 대입하시면 8 플러스 2b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라고. 그럼 2b는 마이너스 10이니까 b는 마이너스 6인가요? 마이너스 6라고 하셔서 아 fx는 f'x인가요? 죄송합니다. f'x는 3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마이너스 6이라는 그런 3차 함수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의 도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나왔다라는 소는 무슨 말이냐면 두근의 곱을 알아요. 두근의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 값 중에서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이걸 결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근각기소의 관계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자, 다시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난 지금까지 뭐 했냐면 요 gx는 f-2라고 하는 저 방정식의 해가 2라는 걸로 얘기했고 이 뿐이다라고 하는 그 뿐이라는 단어를 해석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 뿐이다라는 그 맞니? 뿐이다?
그걸로 유일하다. 맞죠? 그걸 유일하다라는 걸 이제 해석하셔야 되는데 다시 그렇게 이제 3차함수 그래프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요렇게 그려지겠고 이걸로 인해서 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8만큼 위로 올릴 건데 뭔가 y는 f-2라고 하는 요 존재가 있다고. -2가 어딘가 있을 거야. 요게 -2가 어딜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고 쳐. 얘가 f-2야. 근데 gx라는 그래프가 얘랑 만나는 교점이 딱 하나만 있다라는 소리는 8만큼 올라갔을 때 얘랑 겹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니까 극점이란 소리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2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여기가 -2니까 gx 그래프를 처리해 본다면 gx 그래프는 -2보다 작을 때는 여기만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커나 같을 때는 요거를 선택하는 거니까 빨간색 함수가 gx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고 아무튼 기존에 있던 요 fx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바라봤을 때도 극점의 x좌표가 2고 또 다른 지점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건 선택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2 대입하셔서 0이 된다라고 해서 a값 구하셔도 괜찮고 너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가 하나는 2라는 소리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이 -2니까 또 다른 근 하나는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이니까 지금 고1 스타일로 푸는 거야. 둘이 더하면 1이니까 여기는 이 친구의 합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3이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구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f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f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 적분하면 돼요. 이거 적분하시면은 x의 3승 2분의 3의 -2분의 3인가요? -2분의 3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6x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고요. 우리는 여기는 이 친구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답은 4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시험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래프로 먼저 해석할까 식으로 먼저 해석할까 그리고 그래프랑 식을 같이 병행할까 그거에 대한 판단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14번 가볼게요. 길이가 14인 선분 AB 얘가 지름이죠? 얘가 14입니다. 블라블라 되고 여기 BC의 길이가 6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네요. 요 길이가 6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됐대요. 자, 기억부터 가려고 하는데 기억에서 CBA라고 하는 거는 요각이죠. 요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직각인 거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지름에 대한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요 우리는 코사인 값을 알고 있죠. 여기가 그냥 삼각형으로 다시 그릴까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가 세타니까 얘가 7이 되겠고 얘가 3이 될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는 루트 40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14고 얘가 6이니까 각각 2배 하시면 여기는 2루트 40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괜찮을까요? 좀 더 내릴 수 있는데 일단 가보죠. 그럼 우리는 사인 세타는 이거분이 이거죠? 얘는 7분의 2루트 10 기억 맞습니다. 니은입니다. 니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이쪽 동네에 대한 삼각형을 좀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 저 삼각형만 집중해서 볼게요. 난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그렸어요. 저는 저기다가 지저분하게 가지 말고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2루트 40이야. 일단 이렇게 써볼게. 필요하면은 좀 더 줄이고요. 그다음 요만큼의 길이가 7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상황이에요. 저 x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각 하나. 근데 오늘 내가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반원도 원의 일부. 반원도 부채꼴? 뭐 이렇게 얘기해볼까? 그러니까 반원도 원이잖아. 그럼 만약에 원을 이렇게 그렸다면 저 사각형은 내접한 사각형이야. 그러니까 요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저 각이 합이 파이가 된다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맞죠? 이게 끝이야. 끝났어. 요각이 뭐예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세타는 예각, 얘는 둔각. 얘가 예각이니까 당연히 얘는 둔각이 되겠고, 예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7분의 3. 그럼 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7분의 3. 맞나요? 둔각일 때는 마이너스 값이 붙여요. 자,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요, 방금 말한 대로 얘는 7분의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7분의 3이 될 거고요. 계산합니다. 아니야, 글로 가자. 그냥 요거의 제곱으로 갈게요. 그냥 이거 제곱하시면 160 뭐지? x의 제곱 플러스 49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값 마이너스 7분의 3 이렇게 하자고. 됐죠? 그럼 계산 정리하시면 조금 이뻐지죠? 처음에 좀 더러웠는데. 그럼 x의 제곱 그리고 나서 플러스 6x 그리고 나서 일로 넘기면 이거 계산 틀릴 뻔했어. 110 0 이렇게 됐나요? 그럼 요거를 근해 공식 취해주시면 그게 답 나올 겁니다. 딱 봐도 근해 공식 표현이니까. 그래서 니은 맞다고 칠게요. 그건 안 할게. 니은 맞습니다. 디귿입니다. 디귿에서 좀 벌벌벌 떨었을 수도 있는데, 디귿에서 우리가 디귿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해석해야 될 건 뭐냐면, 뭐가 변하고 변하는 것과 고정된 것을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변하는 것과 그 고정된 걸 구분했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냐면, 니은을 풀 때는 여기는 7이라고 했다고. 니은만 얘는 7이야. 평소에는 7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니은 풀 때 여기다가 7이라고 써버리면 또 이상한 짓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놓게. 됐지? 이렇게 놓으시고 2루트 40 고정이야. 14 고정이고 6 고정이야. 그럼 요 넓이는 무조건 고정이야. 됐나요? 요 넓이는 고정이야. 얘랑 곱한 다음에 2분의 1 쓰면 돼요. 얘는 뭐죠? 4루트 10인가요? 4루트 10. 그러면요 6, 4, 24 12루트 10이네요. 얘는 12루트 10이 될 거예요. 요 넓이는 12루트 10이야. 그 다음에 내가 풀이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두 번째는 요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요 각은 고정될 거예요. 이 각에 대한 그 값은 고정이 될 거라고요. 하지만 이런 길이나 이런 길이는 변할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요 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 그때 그걸 최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같아야 돼. 근데 그게 인지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야 돼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걸 배제하고 가겠다고. 갈게. 요만큼의 길이를 그냥 A라고 놓고 이만큼의 길이를 B라고 놓겠다고. 실제로 해설도 저 길이랑 저 길이랑 그냥 같다라고 놓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 아마 그럴 거야. 자, 가볼게요. 그러면 나는 최종적인 목표가 삼각형 ACD란 말이야.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내가 표현한 A, 그 다음에 B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 근데 그 사인 세타는 기억에서 7분의 2루트 10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7분의 2루트 10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고요. 괜찮으세요? 근데 저거랑 더한 게 20루트 10이길 바라니까 여기는 이 친구의 최대값이 8루트 10이길 바라는 거야. 요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지. 그럼 분위기 봤을 때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는 길이니까 양수잖아. 곱의 최대값 언급하고 있으니까 산수기가 생각하면 되잖아. 어제 오신 분들은 내가 산수기가 언급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이 친구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할 거야. 뭐냐면 요 니은의 그림으로 가볼게. 요 길이를 지금 A라고 표현했고 요 길이를 B라고 표현한 거잖아. 이 그림이 이 그림이잖아. 그럼 저거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취할게. 내가 진짜 별 지랄 다 하고 있어. 다시 생각해봐. 얘가 곱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벌써. 산수기하를 생각하신다면 벌써. 그러니까 A랑 B랑 서로 같다라고 해서 여기 A라고 놓고 A라고 놓아서 그 A값 구하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하지 말자고. 그것도. 버릴 거야 나. 그냥 갈 거야.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코사인 법칙인 것 같아. 저 상황에서. 코사인 세타는 하지마. 코사인 세타로 따지마. 아까 이걸로 가. 이걸로 갈게. 그럼 160 문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2A B. 아까 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값 마이너스 7분의 3 마이너스 7분의 3이야. 됐니? 그러면 나는 요거의 맥시멈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산수의 기하 때리면 된다고. 요거 제곱이니까 무조건 길이니까 역시나 산수의 기하 하시면요. 여기는 요 친구는 2A 이거 써줘야 돼. A제곱 B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요 친구는 다시 한번 써보신다면 얘는 2AB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주어져 있는 요 숫자가 이렇게 될 거야. 얘는 2AB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7분의 6AB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7분의 14 더하기 6이니까 20AB가 되고요. 얘는 160이니까 지워주시면 8이 되겠고 8, 7에 56. AB의 맥시멈 값은 56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56을 대입했을 때 얘가 제일 클 거니까 56을 대입하시면 7 곱하기 8이 56이죠? 지워주시면 8루트씩 맞네요. 이렇게 가봤습니다. 알겠죠? 산술기하를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15번입니다. 15번이 수트로 나오니까 조금 황당할 수 있는데 가볼게요. 15번. 15번에서 내가 키포인트 문장으로 표현하면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가보겠습니다. 15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래요.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gx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찡찡 f x 플러스 2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t ft dt x는 0보다 작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줄 읽어봤더니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gx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럼 연속이기도 하네요. 그럼 여기다가 0 한번 넣어보고 여기다가 0 한번 넣어보면 되네요. 여기다가 0 넣어보시면 먼저 연속성 조사하는 거야. 여기다가 0 넣어보시면 f2가 되겠고 이것도 안 했으면 그냥 나쁜 인간입니다. 여기다가 0 답하시면 0입니다. 됐나요? 여기서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0을 대입했을 때 0이잖아. 그럼 G형도 0이라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좀 이따. G형도 0이야. 이거 놓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하자고. 됐죠? 왜냐면 생각이 위에 거에다가 아래 거에다 이렇게 각각 대입했을 때는 얘만 보게 돼 있어, 시선이. 근데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0이잖아, 이것도. 맞죠? 그래서 G형이 0이고 이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고. 자,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또 미분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미분할게요. G'X. 이것도 논란거리 생길 수 있는데 이거 뭐 또 미적분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아는 거잖아. 우리는 이해 안 가지 너네. 이게 권미분 속미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야. 근데 다 아는 거잖아. 이 정도 누구나 다 하지.
따라서 얘는 유튜브 가서 싸우고 있더라고. 뭐 저게 뭐 유리하다, 뭐 지랄 연병 떠고 있던데. 아무튼 나 이거 전체 공개인데. 아무튼 자 됐어. 이거야. 이거고 얘를 미분하면은 알고 있죠? x 곱하기 fx입니다. 괜찮으시죠? 역시나 이것도 x가 0보다 작고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등호 붙여도 전혀 문제 없어요. 미분 가능성이 확실치 않을 때는 등호 붙이면 안 되는데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저렇게 하시고요. 그럼 여기다가 0 대입하고 이때 0 대입하면은 두 번째식 여기다 0 대입하면 f 프라임 2가 되겠고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0이 되겠죠. 아이고야 뭡니까 이게 뭐야 이 참수를 이것도 신난다. fx는 x-2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2,0이 지나고 2에서 접선의 유의가 0이라는 소리니까 2,0이 꼭지점이죠. 아무튼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그걸 넣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f'x는 2배 x-2가 되겠고 여기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하시면 저 친구는 식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2x로 봐셔도 괜찮겠네요. 여기다 x 플러스 2 대입한 겁니다. 그리고 fx는 x-2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x-2의 제곱을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g'x에 대해서 모든 식이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으니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0 있고요. 여기 2가 있고요. 오른쪽부터 그릴게요. 오른쪽부터 그리시면 3참수 그래프 0에서 그냥 지나가고 2에서 접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고 저직선 그려야 될 것 같아. 저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됐어. 그냥 대충 그려도 돼. 근데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좀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해. 왜냐하면 여기서 미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 그 시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요거 미분에서 0 대입해 보시면 손바닥 가린 다음에 0 대입하면 4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4라고. 얘는 기울기가 2니까 대충 한 요 정도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뾰족한 상황이야.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G'X라는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Y는 G'X야. 도함수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면 GX를 그려야 돼요. 그 다음 줄에 그런 멘트가 달려 있으니까요. 우리는 도함수를 해석한다는 건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시고 그러면은 감소하고 증가하고 증가합니다. 그리고 대가리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얘는 도함수가 1차함수고 얘는 도함수가 3차함수니까 적분하면 얘는 2차함수고 얘는 적분하면 4차함수다. 이거 대가리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서 저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너의 적분은 2차. 요거의 적분은 4차함수. 이렇게 그리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요 함수는 2차함수고 요 함수는 4차함수입니다. 됐나요? 저 하얀색 함수가 무슨 함수야? y는 gx라는 함수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센수학이나 마플 시너지입니다. 다 기출로 표현됐던 상황입니다. hx라고 하는 그 함수는 절대값 gx-ga gx-g라고 하는 저 친구 그 소리는 ga만큼 뭐 아래로 내려갔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만 ga라고 하는 그 상수함수가 결과적으로 x축이 되면서 뒤집어 까진다라는 느낌이야.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이 뭐 이렇게 있을 때 x는 k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블라블라블라 됐다고. 여기지 뭐. 여기서 뒤집어 까줘야지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하고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면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은 딱 하나밖에 없겠지. 여기가 k가 되겠지. 여기는 0입니다. 여기는 2입니다. 2에서는 3중근 가지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고요. 저 노란색 식이 노란색 함수가 상수함수가 GA가 돼야만 그 상황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gx죠. g형이 0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리면 조금 마음이 안정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됐나요? 뭐 구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K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을 곱이라고 했어요. 그 A는 요겁니다. 여기 A야. 그러니까 GA라고 하는 건 얘가 A가 되기도 하고요. 얘가 A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2랑 K랑 곱하면 돼요. 즉 A의 곱은 2 곱하기 K야. 답은 요거야. 우리 K만 구하면 끝나요? 그럼 K는 뭐냐면 이제 요거야.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 요만큼의 길이랑 요 함수값의 차이랑 요 함수값의 차이는 도함수 쪽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요만큼의 길이는 요 넓이를 의미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내가 이렇게 잡으셨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랑 즉 요 부분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랑 서로 같으면 돼. 그럼 요 함수값의 차이라는 건 요 넓이랑 연관성이 있는데 요 넓이는 넓이 공식을 알고 있잖아. 12서 공식이라는 거 알고 있어. 따라서 여기는 요 친구는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얘는 12분의 2 빼기 0, 2의 4승. 최고차의 개수가 1인가요? 1이네요. 1. 그럼 12분의 16. 12분의 16은 3분의 4인가요? 3분의 4.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3분의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어.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도 3분의 4여야 돼. 그 3분의 4를 막 적분해서 지랄 연병을 떠는 게 아니라 이걸로 간다고. 이거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고 절대로 넓이로 가는 거라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3분의 4가 되면 돼. 여기가 K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마이너스 K라고 할 거고 얘가 기울기가 2라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2K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길이니까 마이너스 2K인가요? 괜찮을까요? 길이니까 마이너스 2K 맞나? K가 음수잖아 지금. K가 누가 봐도 음수니까 요만큼의 길이 이렇게 되겠고 이거는 이거지. 맞나? 몰라 신발. 그럼 가시면 틀린 것 같은데 요 길 맞지? 아 몰라. 넓이는 2K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맞구나. 삼각형의 넓이는 요거가 되겠고 얘가 역시나 3분의 4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2가 사라지겠고 K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K는 음수값이라고 지금 누가 봐도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가 되겠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친구는 1번이겠네요. 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안 어렵지? 이거 다 연습했던 거 아니야? 다 지금 다 기억 못하겠지만 이렇게 정리. 20번 가겠습니다. 20번 키포인트 첫 번째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 멘트를 잘 해석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2차 함수와 3차 함수의 관계 이끌어내면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 수월해질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 근데 또 들으면 또 알아요. 내가 한두 번 설명한 게 아니어서. 3차 함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럼 다 알아. 2대1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알고 있다고. 이 비율은 2대1이라고. 저거에 맞춰서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가 지금 X축이라고 잡으시고 여기서 극점 갖고 여기서 극점 갖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맞으세요? 그럼 저 연두색 함수는 y는 f'x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하얀색 함수는 y는 fx라고 잡을게요. 아까 방금 전 15번 문제랑 똑같은 상황인데 도함수의 넓이는 함수값의 차이랑 같다라고 인정해 보신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내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했을 때 A부터 B까지 올라간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는 A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요 넓이가 요만큼의 길이가 될 거고, 이만큼의 길이가 내려왔다고 친다면 여기 이만큼 내려온 길이는 이 길이잖아. 그거는 요 넓이랑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B고 C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해. 그런 이유에 있어서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율이 2에 대 1의 비율을 갖는다고. 만약에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똑같다면. 맞지? 한두 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또 얘기할 거야. 7월 8월 달에 얘기할 거니까 제발 알아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요 문제에서 이거를 써먹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3인 이차함수래요. fx는 3x의 제곱 블라블라블라. gx라는 친구를 미분하세요. 일단 0부터 대입할까요? g형은 0이에요. 일단 그거 미분하고 싶어야 돼요. 왜냐면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런 멘트가 있기 때문에 gx를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t dt.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시면은 x제곱 fx가 되고, 뒤에 거 또 미분하시면 x제곱 fx가 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만 남아요. 괜찮으시죠? gx는 극값을 갖지 않는데요. 극값을 갖지 않아.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가 0이 있어 보이는데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소리는 뭐라고 해서? 좌우 부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0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돼. 0 같네? 같잖아.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잖아. 맞죠? 그럼 인수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G'X는 0이 되게 하는 모든 세근은 0이랑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게 0이랑 3이라고 했으니까 이러쿵 저러쿵 하려고 하는데, 차수 이론 잡으시면 얘가 2차니까 당연히 얘는 3차일 거야. 넌 3차. 최고차 인수가 3인 2차 함수니까 얘는 최고차가 1인 3차 함수. 에이, 이거지 뭐. 그치? 이거일 수밖에 없어. 0하고 3 가지는 거니까. 각각 중문을 가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요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지.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t dt. 요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너무 아래에서 가. 저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은 얘가 0이 되겠고 얘가 3이 되시면서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당연히 여기가 1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시면, 양변 미분하시면 fx는 최고차인수가 3인 상황이고 극점이 1과 3을 가지니까 이렇게 쓰시는 인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거에 맞춰서 우리는 또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근데 이거에 맞춰서 그려도 괜찮겠다. 여기에 맞춰서 함수를 구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가 1이 되겠고 얘가 3이 될 거라고요. 맞으세요? 구하라고 하는 게 뭐 구하라고 했어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절대값 ft dt. 이 소리는 뭐예요? 넓이 적분해주세요 라고 하는 멘트잖아요. 걔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넓이 적분해주세요 라는 거야. 0, 1, 3 보고서 1대 2의 비율을 가지니까 당연히 요 넓이랑 같다라고 인지해야 된다고. 그럼 이 넓이라는 거는 육상공식 쓸 수 있어요. 6분의 3에서 1 빼시면은 2의 3승. 최고차의 개수 얼마예요? 3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곱하기 2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지워주시면 답은 8. 요게 답일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것도 내가 만들어 온 거고요. 혼자 풀 땐. 얘가 의미하는 거가 뭐야?
요거를 적분한 함수가 요거잖아. 그러면은 요 함수는 이 함수의 도함수잖아. 한 번만 더 집중해봐. 내가 뭐 했지? 다시. 이거를 적분한 함수가 요거라고. 요거를 라지 fx라고 인식해봐. 그럼 요걸 미분한 게 요거라고. 그럼 얘를 뭐라고 독해하고 싶냐면 이렇게 독해하고 싶다고. 그럼 도함수에 대한 그 도함수 절대값을 붙인 거에 대한 정적분은 함수값의 차이의 합으로 해석하자라고 했고, 이렇게 해도 훌륭하고 충분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 왜 지었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시간이 없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요 넓이 계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적분하시고 요거 적분하시고 이게 최악인 거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왜 다 지웠어? 요거잖아. 얘는 0에서부터 1까지 함수값의 차이, 1에서부터 3까지의 함수값의 차이. 그치? 즉 요만큼의 길이 구하고 싶은 거야. 그 극대랑 극소의 차이. 극대랑 극소의 차이 공식은 2분의 2의 3승. 3차함수의 최고상위수는 1. 얘 4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4까지 올라오고 여기는 4까지 내려가니까 함수값의 차이는 4 더하기 4에서 8. 이것도 해줄까요? 됐니? 되게 좋은 문제야. 당신들은 그냥 대충 풀었겠지만 엄청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21번입니다. 21번 포기했으면은 아쉬울 겁니다. 하나도 안 어려웠는데 가보죠. 일단 그 인쇄되어 있는 것만 보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생각 안 들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걸 보고서 와 신난다 이렇게 풀어야지 칠하지 마세요. 나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가족권을 보시면요. 아니 이게 보면서 느껴지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얘를 그냥 SEN으로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항에서부터 2n번째 항까지의 합이 17n입니다. 그리고 초보자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저 n이랑 저 n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분필이 요겁니다. 저 n과 저 n은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조건을 봤을 때 우변이 홀수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나열해 보시면 A2-A1 얘는 1이고요. A3-A2는 3이고요. A4-A3는 5고요. A5 빼기 A4는 7이고요. 이제 그만할까요?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열했어. 그럼 요 정도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 두 항의 차이가 1이라는 거고 차이가 3이라는 거고 차이가 5라는 거고 차이가 7이라는 거야. 차이가. 그런 느낌. 그래 놓고 두 번째 항이 9라고 돼 있어요. A가 9래요. 그럼 A1은 너랑 너의 차이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8이 돼도 좋고 10이 돼도 좋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맞나요? 8이 돼도 좋고 10이 돼도 좋다고요. 그런데 8인지 10인지를 결정시켜주는 존재는 얘겠죠. 나열 S2 뭐라고 독해하냐면 첫 번째 항이나 두 번째의 합이야. 걔는 17이야. 그럼 끝났죠. 얘가 8이거나 10이어야 되는데 둘이 더한 게 17이어야 되는 거니까 8일 수밖에 없죠. 근데 뭐야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쵸? 너무 쉬워요. 나만 쉽죠. 이거 틀린 사람 시도도 안 한 사람 21번이라고 시도도 안 한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A3 갑니다. A4 갈 거고요. 한 요 정도로 한번 가보죠. 그냥 일단 가보는 게 재밌잖아요.
재미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얘랑 차이는 3 차이 나요. 그럼 얘는 6이 될 수도 있고요. 얘는 12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얘랑 차이는 5 차이 나요. 그럼 또 다시 체리 결정시켜주기 위해서 일단 EDF 해보시면 S4는 17은 뭐라고 독해할 거냐면 나는 등차 수열이라고 독해할 거예요. 17에는 얘네 관한 1차식이잖아요. 그러면은 S4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34라고 쓰지 말고 제발 17 더하기 17이라고 쓰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더한 게 17, 이렇게 더한 게 17, 3 대입하면 얘도 17, 얘도 17 이런 거잖아. 그럼 얘가 17이 되도록 강제적으로 만드는 거야. 어차피 답은 하나일 거니까. 그럼 얘랑 차이 만약에 얘가 14가 되잖아? 얘랑 차이가 지금 얼마야? 3이구나. 미안하다. 3이니까 얘가 12가 되잖아? 그러면 17이 되려면 얘가 5가 되니까 또라이야. 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빼야지. 빼면 6이 되겠고 11이면은 땡큐. 맞네요. 그래서 분위기가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런 느낌이야. 4랑 5의 차이는 7이니까 빼면은 4가 되겠고 더하시면 그 다음은 9니까 13 이렇게 하면 17 때려집니다. 그래서 요런 분위기구나. 규칙 다 완성됐고요.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짝수들의 합이니까 짝수들은 여기 9 있고요. 11 있고요. 13이네요. 등차수열이네요. 그럼 9 더하기 11 더하기 13 더하기 15 더하기 어디까지 쓸까요? 17 더하기 19 이렇게 가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야. 난 요게 필요했어.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의 합 둘이 더하면 36. 다섯 쌍. 이렇게. 답은 180.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2번 갑니다. 다른 문제들이 무난한,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풀었던 문제 다 무난했어요. 까놓고 말하면.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22번에 힘을 많이 쏟은 것 같아요. 근데, 자, 22번. 이제 하긴 할 건데, 뭐, 틀려도 돼요. 22번은 차함수 해석이야. 다시 가볼게. 우리 8월달 수업 어쩔 땐 진짜 하루 종일 저것만 할 수 있어요. 계속 저것만 조질 겁니다. 그때는. 이런 3차 함수가 있어요. 이거 y는 fx예요. 이런 직선이 있어요. y는 gx. 그러면 마플 시너지도 나오지. 아까 문제에서도 했고. fx랑 gx랑 빼남수, 저 차함수로 해석한다라는 건 요 노란색 선이 x축이 된다고요. 그리고 저 그래프는 저런 식으로 그려져요. 됐죠?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얘가 5라고 한다면 저 두 함수를 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요거에서 요거 빼고 요거에서 요거 빼고 여기서 빼고 뺀 거라고. 그렇잖아. 하얀색에서 노란색을 빼면 함수값 y좌표만 빼면 하얀색에서 노란색 빼면 음수값 나오고 얘는 0이 되겠고 음수값 양수값 실제로 그렇잖아. 그런 거야. 근데 그거를 편법을 이용해서 저 노란색 함수를 머릿속에서 x축으로 인지해서 걔를 이런 식으로 보라고. 그럼 기존 거랑 똑같으니까. 그게 수능 수학이야.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입시 수학이라고. 수학이 아니지 그거는. 그냥 하는 행동이잖아. 그냥. 맞지? 그런 얘기야.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요 덩어리가 절대값이 붙여있어서 짜증날 뿐이야. 그냥 그게 좀 짜증이 나. 그냥. 또 이럴 수 있어. 선생님 거기 fx에다가 절대 붙이면 더하기 gx인데요? 또 이질 할 수 있어. 이질 할 수 있는데 얘는 아니 이 정도는 해야지
강제적으로 차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 요거는 이 더하기는 마이너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어떤 관계가 있어? 얘랑 얘는 x축 대칭 관계일 거야. 그러니까 그거 차이야.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는 x축 대칭 하시면 돼. 기존에 있던 gx라는 그래프를 생각하고 그걸 x축 대칭 하시라고. 되시겠어요? 됐니? 되긴 뭐가 돼? 졸라 어려워 이거. 이런 거야.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함수 fx에 대하여 y는 fx의 점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할 때 표기 싫은데 함수 hx를 저렇게 단대요. hx라고 하는 함수는 절대값 fx 더하기 gx라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이렇게 보겠고 fx는 헷갈릴 수 있으니 너는 3차 함수라고 해서 여기 3차 함수라고 좀 써주시고 요 gx는 다시 문제를 읽어보면 요 함수 위에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요거는 직선이야. 되겠니? 그냥 곡선함수에서 직선함수를 뺀 함수니까 차함수로 해석하면 좋겠네. 이 얘기야. 아까 했던 것처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그러면 일단은 그 문장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0,0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F0은 0이라는 사실을 일단 주고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내가 그래프랑 식이랑 결합해서 같이 끌고 가려고 했을 때 fx라고 하는 친구의 적분상수 같은 게 필요하다면 f0은 0이니까 0이야 그냥. 그 다음에 요 함수는 원점을 지나가는 함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y는 ax, y는 bx, y는 cx, y는 px 그냥 아주 깔끔한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던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야. 근데 내가 그걸 그렇게 바꾸진 않을 거야. 안 바꿀 거야. 그냥 gx로 갈 거야. 괜찮을까 여기까지? y는 몇 x 이렇게만 끝나는 거야. 이거라고 하자.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조건과 나조건을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물론 충분히 읽었겠지만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10번 좀 읽으세요. 가조건 읽을게요. h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 차함수 해석할 거 있는데 걔가 k,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0이라고 했어. y는 0이라는 소리는 그냥 x축이잖아. 그 접선의 방정식이 x축이라고. 그 소리는 h'k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야. 그리고 hk는 0일 거야. k,0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게 생각이 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조건은 뭐냐면 방정식 hx는 0. 요거 있잖아. 이 함수. 그거의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0이래요. 그러면 가장 큰 값은 10이니까 12보다 더 큰 그런 근은 없을 거고 그냥 내가 유일하게 식을 쓴다면 h12는 0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됐나요? 11 대 0이다. x축과 만난다. 다시 연습 좀 하고 갈게. 만약에 이 차함수로 해석을 해볼게. 저거 말고 이걸 해석한다면 얘가 x축이 되는 거니까 fx에서 gx를 빼면 얘가 x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나는 유의가 12 같은 존재인 거라고. 됐나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를 k라고 하시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값을 가져서 저렇게 하면 안 돼. 맞죠? 그럼 만약에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차함수 그래프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할까요? 뭐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써볼게. 그러면 만약 이게 이제 0,0이라고 쳐. 그냥 신발 모르겠다. 이렇게 갔다고 쳐. 그러면은 여기가 K 같은 존재야. 왜냐면 K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고 X축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또다시 만나는 요점이 12 같은 존재일 거라고. 그게 이미지가 들어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뭔 말인지 알지? 얘를 fx에서 gx 빼신다고 한다면 한 번만 더 하자. 이렇게 하자고. 그럼 여기가 K 같은 존재고 여기가 12 같은 존재일 거라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 문제 또 존나 어려운 게 뭐냐면 짜증나는 게 3차 함수 fx라고 됐으면 맨 첫 번째 줄에 그 소리는 최고차함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안 준 거야. 그러면은 보통 이런 상황이면 음수일 가능성이 높아. 보통 그래.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너보고 이거 따지라는 소리잖아. 양수인 척하고 한번 가볼게. 가보자고. 왜 안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가볼게요. 0,0을 찍어야 돼. 0,0에서의 접선. 0,0 한 요 정도쯤 가봐도 괜찮겠나요? 0,0이라는 접선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되시겠어요? 여기가 0,0이라고 쓸게요. 그럼 얘가 gx입니다. 듣고 있나요? 얘가 gx예요. 그리고 얘가 0,0이라고요, 친구들. 0,0이니까 요게 x축이 있어야 돼요. 맞으세요? 그러면 하얀색 함수는 fx인데 걔를 절대값을 씌워주신다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얘가 gx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gx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gx라고요. 마이너스 gx라는 소리는 요 gx 함수를 무슨 대칭? x축 대칭 하시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노란색 함수가 절대값 fx, 요 함수가 y는 마이너스 gx. 그러면 딴 거 보지 마시고 딴 거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노란색 함수랑 요 함수랑 뺀 함수니까 얘를 x축이라고 보셔서 x축 이렇게 보고 노란색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가조건이랑 나조건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아요. 맞나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나가리. 이번에는 요 0,0을 아까 접선의 기울기를 양수 쪽으로 좀 인정해 버렸고 이번에는 접선의 기울기를 음수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0,0이라고 잡아볼게. 그럼 여기가 x축이 되겠고 이렇게 되시면요. 절대값 주시면 노란색으로 가보죠.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방정식을 세우시면 얘가 gx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gx니까 그림 어떡하냐 이거. 여기서 이렇게 접선이 그려진다고요. 신발. 이렇게 접선이 그려진다. 여기 좀 더 내리자. 이렇게. 이런 접선이 그려져요. 괜찮으세요? 그럼 또다시 만나는 점 여기는 있는데 가속건처럼 이렇게 중간 갖는 느낌은 없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면 0,0을 여기다 0,0을 요 사이에다가 0,0을 요 사이에다 넣어볼게요. 또 해볼게요. 뭐 지금 할 게 없잖아요. 이거나 해요. 그러면 x축 뭐 이런 거 들으려고 온 거 아닌가? 그치? 절대값 붙일게요. 그럼 저게 빨간색 함수가 절대값 fx라는 함수가 되겠고 요게 gx가 되는데 뭐 이거지 뭐. 얘가 마이너스 gx지. 그럼 요 함수랑 뭐 다시는 만나겠지만 여기가 0,0이거든요. 그럼 다시 만나는 점이 12여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음수값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쵸? 뭐 가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요 정도 판단했어요. 이런 걸 판단했다라고 쳤을 때 빨리 재빠르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지울게요.
지금 한 15% 했습니다. 10%? 15%? 두 번째, 최고차의 수가 음수인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집에 가셔서 이쪽 동네나 이쪽 동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집에 가셔서. 저는 여기부터 할 거예요. 여기가 맞거든요, 정답이. 아까처럼 해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다가 0,0을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뭐야? 다시 그리자. 여기가 0,0이라고 하셔서 여기를 x축이라고 잡아보시고, 그럼 얘를 절대값 함수로 만들어 보시면 이런 함수가 되겠지. 이런 함수가 될 거야. 지울게. 지저분해. 아니야, 지우면 안 돼. 미안해. 자, 그러시다면 여기가 0,0이라고 인정하셔서 요 점에서의 접선. 요 점에서의 접선. 이게 y는 gx거든요. 살짝 y는 gx. 쟤를 무슨 쪽 대칭? x축 대칭. x축 대칭한 함수가 y는 마이너스 gx. 맞죠? y는 마이너스 gx. 그런 건데 지금 그림이 어떡하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준비를 안 해면 어떡하지 이 자식아? 그래서 x축 대칭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접하면 참 좋겠고, 접해야 아까 k라는 친구가 나오겠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간다면서 하셔서 이게 또다시 만나는 점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y는 마이너스 gx라고 해석을 하시고, 머릿속으로는 얘를 x축으로 해석하셔서 이 함수가 요게 x축이 있다 해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야. 어떤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존나 힘드네 진짜.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여기가 k일 거야. 왜냐면 저 가족군에 만족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가 12야. 동의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x축 대칭이라고요. 파란색 함수랑 주황색 함수는 x축 대칭이니까 여기 12랑 여기 또다시 만나는 여기 10이랑 똑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뒤집어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10이라고요. 여기도 x좌표 10일 거라고요. 되시겠어요? 미치겠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갑니다. 이제 다시 하얀색 함수를 잊어먹었을까 봐 하얀색 함수를 원래 있던 저 함수를 다시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저 0,0이라고 하는 저 함수 있죠? 저 함수를 이쪽에다 이렇게 그리셔서 이렇게 그리시면요. 다시 뭐라고요? 여기가 0,0이었고요. 여기가 뭐라고요? 12라고요. 맞아요? 그럼 3차 함수랑 직선, 이용우가 말하는 3차 함수랑 직선, 3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0 더하기 0 더하기 12 세근의 합. 즉 3차 함수의 세근의 합이랑 얘랑 만나는 그 근의 합이랑 똑같은 거니까 세근의 합은 10입니다. 맞아요? 여기 K 맞으세요? K 맞죠?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K 더하기 K 더하기 0이나 0 더하기 0 더하기 K나 똑같아야겠죠? 왜 그래 또 18. 0 더하기 0 더하기 10이랑 접하고 또다시 만나는 거잖아. K가 6이지. 그치? 6일 수밖에 없어. 이거 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 아니야? 맞잖아. K6이야. 된 거지? K6이야. K6이야. K6인데 마지막에 이제 H3은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건 좀 이따가 해석하고
K가 6이라고. K에다 6 써볼래요? K에다 6이야. H6 얼마야? K가 6이라고 이 자식들아. H6이 얼마냐고. 0이지. 저 봐. HK가 0이라고 써있는데 H6은 0이야. 그러면 K 곱하기 마이너스 H11 이거 구하면 돼. 그쵸? 그럼 H11을 구해야 돼. H11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11을 대입하셔서 정리해야 되는데 얘를 몰라.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를 만들어야 돼. 그래프식을 만든다라는 건 기억하는지 몰라. 요 상황에서의 그 함수식 만드는 게 한 3년 전 나형 30번 문제라고 해서 내가 고2 때 한 2번 정도 풀어주는 문제가 있어. 있어. 기억이 안 났겠지만. 있어. 그거의 모티브인 것 같은데 0, 12 있지? 얘가 y는 gx잖아. 맞아요? 그러면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랑 뺀 함수 fx-gx라고 하는 함수를 뺀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모르지만 p라고 세팅을 하시고 0에서 접하고 10에서 지나가는 거니까 이게 어렵나요 혹시? 이거 졸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파란색 함수로 갑니다. 파란색 함수는 하얀색 함수랑 파란색 함수는 마이너스 gx입니다. fx 플러스 gx라고 세팅합니다. 됐나요? fx에서 마이너스 gx를 뺀 함수입니다. 걔는요 역시나 최고차의 수 p는 똑같겠고요. 6에서 접하고 0에서 지나가는 거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이 그래프는 필요가 없을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요거에 맞춰서 뭐 하고 싶어요? 전 더 하고 싶어요. 요거 삭제할 수 있으니까 2배의 fx, 난 fx가 필요하니까 요거는 px로 묶습니다. px로 묶어주시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됐나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림만 그렸잖아요. 식 이제 3줄 쓴 거예요 친구들아. 이제 3줄 풀이야. 다음 넘어갑니다. 요거 전개합니다. x의 제곱, x의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4x 36 이거 2로 나눌게요. 2로 나눠주시면 fx는 px 2로 나누면 x의 제곱 12x 플러스 18이 될 거예요. 맞으세요? p를 구하고 싶네요. p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h3이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주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h3이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주고 있어요. 그럼 h3을 표현해 볼게요. h3은요. 일단 3 넣어보시면 절대값 f3 3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g3 이렇게 될 거야. 3h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k가 6인데요. 3이 여기 쓸지 여기 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실제로 구해봅시다. 3을 넣어볼게요. 일단 3 넣어봅니다. F3은 이거부터 하자. 우리 gx 뭔지 기억해요? fx는 요거고요. gx도 세팅합시다. gx는요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었어요. 그러면은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0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것도 손바닥으로 몇 번 가는지 모르겠네. 이거 가리시고 거기다 0 대입하시면 18p예요. 맞나요? 그럼 18px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제 갑니다. F3 구합니다. F3은 좀만 참아요. 굉장히 지쳐 보이네요. 지금 몇몇 분들. 3 대입하시면 3p 3 대입하시면 9 27 마이너스 9 맞아? 요거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7p야. 근데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p가 음수야. 최고차의 수 아까 음수라고 하자고 했어. 그럼 얘는 무슨 수야? 양수지? 양수니까 요거는 그냥 F3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G3 요겁니다. G3은 50 몰라
다음 때는 27p. 얘 양수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4p. 27p. 그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그러면 요거 사라지겠고 3이니까 아 p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p가 마이너스 6분의 1. p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땡기시고 p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x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마지막 계산까지 할 거야. 마지막. 답은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k 곱하기 마이너스 h11이야. 자, 마이너스 h11 대입해야 돼. 여기다가 h11, 여기다가 11 대입해야 되는데, 친구들아, 여기 10이 여기 있으니까 11은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11은 뭐 좀 작은 숫자에 영향을 미치겠지. 뭐 11이 여기 있질 않을 거 아니야. 무섭잖아, 그거는. 11이 여기 있을 거야. 11이라는 친구는 그러면 누가 봐도 음수야? 맞아? x축이 요거니까 누가 봐도 음수라고. 그러면은 fx 입장에서는 오케이 미안해. fx 입장에서는 요게 fx였는데 그게 뒤집어 깐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fx는 음수일 거예요. 저기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h11은요. 얘는 마이너스 h 미친놈아 f11 그 다음에 플러스 g11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겁니다. 또 변태같이 또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지 마시고 저거는 마이너스 f11 빼기 g1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대입하시면 p는 아까 마이너스 6분의 1이었고 여기다 11 대입하시고 여기다 11 대입하시면 121 빼기 1 6분의 121입니다. 맞나요? 맞아? 부호가 틀린 것 같은데? 뭐가 틀렸지? H11이 아 뭐가 틀린 거야? 왜 마이너스가 나오지? 12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6을 곱혀. 아 모르겠다. 그건 안 할래. 아 또 왜 그래? 표정 왜 그래? 또 무섭게 뭐가 아 여기 아닌데? 뭐니? 마지막 잘 왔는데 왜 이런 거야? 이거 됐나? 얘는 6분의 121.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21이야. 얘는 6인데 그럼 마이너스 120 나오면 뭐야? 뭐가 잘못된 거니? 어디? 답에. 요거? 뭐? 여기 뭐? 아 요걸 구한 거야? 내가? 아 오케이. 그러면 요거야? 고마워. 그럼 6 곱하기 6분의 121. 답은 그래서 121입니다. 마지막에 11을 대입하는 것도 여기다가 봐봐. 여기다가 대입하면 슬프잖아. 누가 봐도 슬퍼 보이잖아. 슬프지 않나요? 여기다 11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문제 씨발 쓰레기야 이지랄 할 건데 아닙니다. 네가 쓰레기입니다.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다. 여기다 대입하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